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을 복합적으로 들었는데 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월을 기점으로 대반등이 올 수 있다.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거는 전 고점을 깰 정도로 강하게 오를 수 있고 어떤 거는 살짝 반등하면서 더 내려 꽂을 수 있고 네. 이걸 가려내는 게 굉장히 이 곡수의 용일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본 그 기술적 분석 있죠. 파동이라든지 추세 분석이라든지 피보나치에 몇 프로 되돌렸나 다 같이 어느 시점이면 어느 아파트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나 또 오르겠죠. 예. 문제는 그 이후의 탄력인데 그래서 제가 베타적인 재료,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만 있는 재료가 있어야지 추진력을 얻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냥 밀려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자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자체 추진력 어떤 게 좀 중요합니까? 그거는 그 아파트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17개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파구나 강동구 이내에서만 저는 그래요. 왜냐면 그 17개 아파트는 이제 엘리언님 채널에 들어가면은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는 네, 그렇죠. 아파트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 아파트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죠. 그때 가봐야 네, 돼요. 네. 아, 어렵네요. 신축이 될 굉장히. 수도 있고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는 신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가서 가성비를 따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2, 3년 만에 팔고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0년 살 수도 있는 거지만 팔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파트를 고를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입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 분석도 해야 되고 기술적 지표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어떤 전세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잘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11월이 전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조건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일단 나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그 이후에 어떤 게 세게 갈럼이고 어떤 게 가다가 말름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가름할 타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거네요. 그걸 계속 추적하는 게 저희 아사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인터뷰 드릴 때 이 전세 시장 추이도 좀 분석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좀 데이터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데이터를 안 보더라도 정성적으로 딱 보시면 우리가 전세난이 있어가지고 막 6억짜리가 9억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파트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빚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도 금리도 쌌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게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크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이 벌어질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파동을 하다 보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가장 극대값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최고점 맥시멈에서는 기울기가 제로죠.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 중간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미분했을 때 극대값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가을이라고 봐요. 가을. 왜냐면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난리예요 지금도. 근데 그렇죠. 이게 여름이 되면은 아마 피크를 하고 내년 봄까지 난리가 날 건데 그게 가장 극심할 때가 가을 정도라고 봐요. 그때 아파트에 매물이 쏟아지고 투매가 나오고 거기에 외부 충격까지 벌어지고 또 뭐 PF 사태라든지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겁나서 못 살 거예요. 그때가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죠. 그때는 층도 골라서 살 수 있고 또 내가 만 10대 개의 아파트 후보군을 중에 뭐 이 아파트가 안 떨어졌어? 난 이 아파트 안 떨어졌어? 난 저 아파트 사면 이렇게 여유 있게 고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전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를 제가 데이터로 증명을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0년부터 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역전세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역전세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 전세는 2년 전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2년 전에 전세 들어온 가격을 내가 지금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2년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를 해갖고 시계열 데이터를 쭉 연결을 하면요.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오르락 내려갑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게 요거예요. 요 밑에 요거요. 요 까만 거 제일 밑에 있는 거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렇게 요게 역전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풍덩 빠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리고 10개 세대가 있다면 그 중에 10개 세대가 전부 역전세나는 거는 한참 지나서란 일이고 처음에는 10개 중에 한 집, 두 집 정도가 역전세나 나가지고 큰일 났어. 야, 누구네 집은 지금 전세금이 모자른데 막 그런 게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 전과 같으면 0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집이 2년 전 가격이랑 똑같다는 거고 그보다 더 빠지면 전부 다 역전세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10%를 해놨습니다. 10%가 되면 10집 중에 한 집만 벌써 역전세가 시작이 되면 벌써 저는 역전세난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놓지 말고 여기다가 10%라고 해놓은 게 0보다도 약간 위에
그러니까 0을 하게 되면요. 우리 2019년도에는 역전세난이 안 나온 거로 나와요. 근데 2019년에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 역전세난 났거든요. 그 국지적인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10% 정도를 위로 놓고 하면 2004년도 5년도 이때가 카드 사태 이후에 역전세난 한번 크게 났을 때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이때가 그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그 당시 그다음에 그리고 2019년 이때는 18년 29년은 헬리오와 고덕 입주할 때는 약하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세게 오고 있죠. 세게 왔는데 벌써 왔어요. 요게 풍덩 빠졌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언제까지 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역전세난이 2024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요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역전세난이 약해졌지만 지속되는 거거든요. 요런 것도. 근데 그 피크는 여기잖아요. 여기. 10집 중에 한 집, 두 집 역전세난 나는 거랑 10집 중에 7집이 역전세난 나는 거랑 충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장에 주는 충격은. 예. 그 충격이 가장 클 때가 요때예요. 이때 딱 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죠. 이때가 리먼 사태 날 때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근데 요게 지금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좀 더 가면 얘가 더 빠질 거라 이거죠. 이 역전세난의 피크의 바닥이 올 가을 정도가 제일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전세가율이 갖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전세가율이 50%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프레임이라고 그런 건데 매매가가 정상이고 전세가는 그의 후행적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세가가 기본이고 매매가는 따라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의 가치는 내재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예. 거주 가치. 전세가에는 투자 가치가 없어요. 순전하게 거주 가치만 그렇죠. 있잖아요. 그걸 인트린직이라고 그러는데 인트린직 멀티플 뭐냐면 매매가의 몇 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세가의 몇 프로가 매매가냐 이런 걸 기준이 전세가가 되는 그렇죠. 분모분자를 바꿔놓는 거죠. 네. 그 바꿔놓으면은 엄청난 시사점인데 요겁니다. 요거.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이것도 제가 1년 반 전에 방송했었던 거예요. 상투를 맞출 때도 딱 좋습니다. 그러면 딱 15년 사이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가가 여기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러니까 얘가 배율이 올라가잖아요. 분모가 전세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는 요 정도 돼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벌어졌죠. 그게 이 피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매매가 전세가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전세가는 전세대란 나기 몇 달 임대차산법고 그때 전후로 해갖고 뒤늦게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전세가가 못 올랐어요. 매매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러다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매매가가 더 같이 오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때보다 배율은 낮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세가가 슬슬 빠지다가 매매가가 급하게 빠지다가 지금은 전세가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요걸 딱 보면요. 이 15년 요거 15년 이것처럼 15년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의 상투는 매매가와 전세가 배율을 뒤집어 놓은 차트에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매수 시점은 방금 전에 봤듯이 전세가의 2년 전 동월비를 계속 이은 사인 곡선처럼 오르락내리락 한 거 있잖아요. 이거의 피크일 때 가장 최악일 때 그때가 매매가 바닥이다. 그게 올 가을 11월 전후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 그 전세금 못 내줘 갖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갖고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집 저 집이 전부 전세가 폭락을 하고 집을 못 내줘가지고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패닉을 지금부터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때 가서 큰일 났네 하는 사람과는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그렇겠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가는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 인터뷰 통해서 우리 엘리언님이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매수 후보 개별 아파트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연구하는 것과 우리 아사모에서 회원분들께서 요청하셔갖고 제가 엑셀로 맨날 하는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첫 번째 차트는요.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가총액 상위 10개 아파트의 오늘자까지의 시가총액입니다. 지수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좀 점프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90년에 91년에 상투 칠 때 시가총액 1위는 지금은 시가총액 1위가 헬리오죠. 당연히 만세대가 되니까. 네. 근데 90년에는 누가 시가총액 1위였냐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1위였어요. 예.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가 또 2등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러붙었잖아요. 지금 상태에 쫙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마다 이렇게
여기에 10개 아파트, 10개 아파트에 각 구에서 만든 걸 갖고 왔습니다. 뭐 시형 아파트 주공 3단지 이렇게 과거 시계열까지 다 있으면서 여기를 딱 보시면 잘 보시면 헬리오가 제일 먼저 헬리오가 폭락하고 파크리오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랬어요. 그런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빠져요. 뒤늦게. 그다음에 엘스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송파구가 제일 먼저 빠졌죠. 예. 헬리오 빠지고 그다음에 파크리오 빠지고 그다음에 올림 선수촌도 빠지고요. 그다음에 잠실중공도 여기서부터 빠지다가 최근에는 잠실중공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렉슬 같은 경우는 안 빠지다가 시가총액이 한 10등 정도 될 거예요. 뒤늦게 빠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안 빠지는 거 신현대는 안 빠져요. 반레포도 안 빠져요. 반포 레미 안 퍼스티지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반포자 있죠. 파란색 안 빠지다가 빠지는 거. 이걸 잘 보시면 지금 헬리오 송파 쪽은요 지금 다 반등해요. 반등하죠. 그런데 갑자기 렉슬이 빠져요. 그 다음에 반포 자이가 빠져요. 즉 그동안은 송파구가 먼저 폭락을 시작해갖고 반등하는 타이밍이고요. 2차 폭락이 강남구랑 서초구에서 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모 방송국에서 반포자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방송할 때가 헬리오가 폭락에 있을 때여가지고 하필이면 그때가 반포자이가 1등이더라고. 근데 뒤늦게 빠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옆에 단지랑 보면서 하기 때문에 반포자이 폭락합니다. 근데 지금도 폭락하지 않고 한 1년 동안 거래 없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동구에서 반등한다든지 송파구에서 반등하든지 그런데 6억 빠진 다음에 1억 반등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거래 없던 게 갑자기 7억이 빠져서 나오고 그러면서 지수를 끊어내기 때문에 아까 1일 데이터를 보시면 반등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보면 반등하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반등이 아니라 지금 이건 쉬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빠진 놈이 조금 반등하는 거고 안 빠지고 거래하던 놈이 뒤늦게 거래한다고. 여러분들 뒤에 보면요. 아파트도 그렇지만 평형이에요. 예를 들어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레일이라든지 폭락을 했는데 1년 동안 거래 하나도 안 된 거는 우리 평형은 하나도 안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는 그 옆에 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는 거래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하나도 안 빠졌어. 그건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된 거죠. 나중에 그런 게 빠지면서 지수를 자꾸 시가총액을 갉아먹는.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우양하다가 나중에는요. 지금은 반등하는 거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2차 폭락 때는요. 누가 먼저 파는 게 임자예요. 그때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한 6, 7월 달에 본격화되지 않겠나. 전세 이게 역전세 대란 나면서 깡통 전세 나면서 어떤 투매가 나오면서 어떤 외부 충격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그걸 올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한 사람이랑 멍하니 있다 그때 당하는 사람이랑은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만 아파트가 10개 아파트만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방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수익률로 본 거예요. 수익률 2017년을 100으로 놓고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인데 아까는 시가총액이니까는 위와 아래 막 다른데 이거는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보세요. 저기 헬리오는 작년 10월달 연말 이때부터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빨간색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 반등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저는 삼각형 만드는 거라고 봐요. 즉 2차 폭락을 준비하는 어떤 와리가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KB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고점이라고 나오잖아요. 한 7, 8개월 동안 안 빠지고 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호가 중심이죠. 근데 반포 차이가 안 빠졌다니까. 송파구가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뒤늦게 두어 달 빠진 거야. 이제 두어 달. 그 다음에 도곡 렉슬은요. 반포 차이 빠지는데도 안 빠져. 안 빠진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뒤늦게 폭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폭락. 2월 달에 대폭락하는 거래가 7, 8건이 한꺼번에 몰려요. 네. 몇 달 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이거 한 3, 4개월 동안 거래 안 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보면은 10등 안에요. 송파구가 6개예요. 6개. 그것도 시가총액도 막 9,000세대, 6,000세대 이래가지고 엄청 커요. 자, 여기까지가 지수를 줬고요. 자, 강동구를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가 그라시움이 강동구 대장 먹잖아요. 그게 고덕동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제일 많이 빠졌어요. 초록색. 여기 고덕동. 고덕동이 9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전수가 9개예요. 그랬고 한 거고 상일동에는 10개인데 상일동에도 뒤늦게 이렇게 빠졌죠. 여기에 아르테온, 고덕자이 요즘 베네루치 하면서 갑자기 뭐 9억이 16억이 됐던 게 9억이 됐다고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등하죠. 반등해요. 그런데 명일동이 빠져요. 암사동이 빠져요. 그러니까 먼저 폭락했던 거는 반등한 타이밍이고 거래 안 되던 게 이렇게 빠져요. 근데 문제는 둥전동 안 빠져요 지금.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둔전주공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라시움만 보거나 아르테움만 보는 사람들 벌써 1억 반등했네 2억 반등했네 라고 하지만 서울 전체 아니 서울 둘째 치고 강동구만 보더라도 계속 빠져요. 계속 안 빠진 놈들이 거래가 되니까. 자, 이거는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고 송파구나 강동구 쪽에 또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동구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한 거고요. 네. 자, 지금부터 아사모에서 연구하는 아파트고 저도 관심 있는 아파트. 자, 요거는 89년부터 헬리오시티의 평균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란 뭐냐면 9천 몇 세대냐면 이게 9,510세대를 가격을 다 더해요. 그다음에 9,510으로 나눠요. 그러면 모든 아파트의 9,510세대의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평균가예요. 아이고 뭐 우리 아파트 우리 평수는 뭐 30억인데 우리 아파트는 뭐 13억인데 이게 제각각이지만 네. 평균적으로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듯이 IMF 때도 보면요. 이게 가락 시형을 재건축한 거거든요. 6,600세대. 이때 보면요. 91년 롯데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시형 아파트가 폭등을 해요. IMF 때 조금 빠지다가 더 올라 버려요. 이런 아파트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는 A, B, C 해가지고 IMF 때 얼마나 박살났습니까? 근데 얘는 오히려 더 오른 다음에 빠져요. 이런 아파트가 꽤 많아요. 특히 어느 아파트가 많냐면요. 시형 아파트. 그 당시에. 왜? 아까 얘기했듯이 1등이었던 올림픽 선수촌, 2등 그 압구정 현대 이런 것들은 이때 죽을 써요. 죽을 써. 거의 못 올라요. 거의 못 올라. 근데 소외받았던 거 시형 아파트, 그다음에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이따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잘 보시면 추세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은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딱 부러집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을 딱 긋죠. 딱 부러지고 나서 폭락하잖아요. 요 추세선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8년짜리 지지선이고 이것도 8년 지지선, 이것도 8년 지지선이에요. 그거 말고 30년 지지선. IMF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이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P1, P2에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달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셨듯이 이렇게 이게 평균보다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보조지표.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요 추세를 깬다고 봐요. 요 추세선을 이걸 확대한 게 자, 지금은 로그 차트입니다. 요거를 산수 차트예요. 2003년도부터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직선이 여기서 곡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게 지수함수가 돼요. 지수함수가. 다 함수를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8.2%라고 딱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른 거에 대한 몇 프로를 되돌림이냐. 38.2%, 50%, 61.8%. 여기서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은 몇 프로냐. 자, 그래서 제가 모든 차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로 저점과 고점의 그러니까 고점 대비 최근 저점이 몇 프로 빠졌냐? 28%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별로는 뭐 35%, 40%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 단기 9,000세대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빵프로 그것들은 하락률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는 2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폭 대비 되돌림 비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약자거든요. 30.7%예요. 우리가 피보나치 계산해서 38.2%, 61.8% 황금 비율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차트마다 다 자동으로 표시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기가 막히게 일단 구름대에서 얘가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잖아요. 이 구름대 지지받는 거예요. 구름대. 그러면서 여기에 뜨거 하는 거죠. 뜨거. 30년 지지선. 가락 시형 아파트 때부터의 지지선은 뜨거 하는데 문제는 캔들을 후행 스팬이 깼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쌍봉 친구 보이세요? 쌍봉도 보이고 어깨머리 보세요. 어깨머리 헤드앤숄더. 차트가 다 기가 막혀요. 파라볼릭도 매저 사인으로 돌아섰고요. 중심선도 그동안 한 번도 안 꼽았었는데 여기서 꼽아서 내려오잖아요. 요게 헬리오 패턴이고요. 저는 헬리오가 반등했다가 결국 이걸 깨고 내려간다고 봐요. 얘가 깬다는 얘기는 아까 그 전체 지수의 지지선에 닿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는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거 있어요. 여기 거리가 되게 먼 거 있고 어떤 건 벌써 이거 깬 거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고레일 같은 경우는 이걸 깼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크리오입니다. 2등입니다. 아까는 1등이고 지금 2등입니다. 2등도 보시면 여기서 하늘색 선 지지선이 딱 깨지고 나서 리먼 사태가 왔죠. 자, 이번에도 이 지지선이 딱 깨지고 나서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IMF 때 고점, 저는 30년 지지선을 보니까 IMF 때 저점.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저점이 2016년 정도에 별로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쭉 그으면 지금 딱 닿는 거 보이세요? 또 두 번이나 닿았어요. 그리고 얘 이제 아주 풍덩 담가서 이렇게 돌았을 때 사야 되거든요. 돌았을 때. 요거에 저는 올 가을, 빠르면 가을, 늦으면 내년 초, 11월 전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도 같이 봐야죠. 이거를 확대시켜 보면요.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요. 보이세요? 요 지지선. 신기하죠? 30년 지지선에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빵 떴다가 다시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대를 안 끼고 있죠.
그러면서 38.2%는 깼어. 50%. 50%는 안 깼어.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갖고 얘는 지금 암흑의 세계로 이미 돌아선 거예요. 지금 대사로고 접어든 거예요. 그 중에 반등도 나오고 이런 건데 여기도 보시듯이 고점 대비 단지 평균으로 32% 빠졌고요. 되돌림 비율은 45% 되돌렸어요. 거의 상승한 거에 절반 가까이를 되돌렸다가 지금 뭐 멈춰 있는 건데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멈춰 있는 거지. 2차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파크리오도 제 그 후보군이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또 요청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L스를 보겠습니다. L스도 보시면 요 주세 요거는 잠실 주공 5단지 1단지예요. 파크리오는 뭐였지? 잠실 시형이었어요. 아까는 가락 시형, 잠실 시형. 이 파크리오도 보면요. 이 고점을 한참 넘겼죠.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이런 거를.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빠졌어요. 아육 때. 근데 시형 아파트들이 그 90년대 아육 때 전후로 해서 이걸 했다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 선수촌이 좋고, 압구정 현대가 좋고, 민영 아파트 비싸고, 뭐 40평, 80평 이러잖아요. 여기는 평수가 15평, 뭐 이랬단 말이에요. 시형 아파트들이. 그런데 수익률로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잠실 L스입니다. 이거는 잠실 주공 1단지였습니다. 5,390세대를 재건축해가지고 5,670번, 300세대밖에 안 넘었네. 네. 자, 여기서 지지선 딱 올라가는 게 딱 깨지고 나니까 됐죠? 근데 얘도 신기하게 버블 7 때 고점을 넘겨요. 지금 다른 것들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얘는 올랐다니까. 왜? 신축의 힘이지, 신축의 힘. 이때도 한번 해먹고. 네. 이때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도 요 추세선을 딱 깨지고 나니까 부러지죠. 그 다음에 P1, IMF, P2는 대충 옆에 사선입니다. 딱 근데 이제 딱 탔는데 멀리서 보니까 깨진 것 같아요, 안 깨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은데? 살짝 깨졌어, 살짝. 네. 근데 거기서 와리가리 하는데 얘도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풍덩 당국은 있는데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몇 달 이상은 남았다 이거죠. 이거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살짝 깨졌죠. 깨졌는데 구름대, 일목균입배 구름대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2%, 기가 막히죠. 39.7%예요. 38.2% 살짝 깨졌잖아요. 고점 대비로는 28%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L스도 얘가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바닥치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패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20%는 더 빠져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빠진다고 봐요. 이 구름대 하단을 깬다고 봐요. 이 구름대 하단을. 그 구름대 하단 깨고 이제 적정하게 빠질 만큼 빠지면 몇 년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L스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만약에 50% 빠졌다. 예. 여기 반등 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빠졌다. 그럼 여기거든요. 여기. 예, 몇 그럼 년 여기가 아니면 몇 년 안 돼요. 여기. 2019년이에요. 2019년이에요. 아. 별로 아니죠. 그렇네요. 자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초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2017년이면 여기. 지금 얘가 평균 가격이 26억 5천 갔다가 지금이 19억 3천인데 노무현 대통령 초반이 평균 가격으로 한 1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17억 가면은 50% 빠지는 거예요. 상승한 거에 반을 되돌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L스 봤고요. 리센치도 보겠습니다. 리센치는 2단지입니다. 2단지인데 얘도 보니까 얘도 주공단지가 떴죠. 민영 아파트가 죽술 때 주공단지들이나 시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도 리센치도 고점이 넘겼네. 그쵸? 리먼 사태 때 이런 걸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8년 동안 빠질 건데 뭐하러 사?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 저도 8년을 조정을 주장하면서 책을 썼지만 지금 2년 지났지만 그 반등파가 상승파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 겸도 올 연말에는 사야 된다. 매도한 사람도 8년을 기다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여기도 지지선을 딱 깨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니까 P1, P2 쭉 가면 지금 다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확대해 볼게요.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가지고 자기가 주공 아파트일 때부터의 30년 동안의 시세를 아는 거예요. DNA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도 막 패대기 치고 여기도 막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후행 스팬이 지금 깨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지지선 저항 지지받고 구름대 양운이고 그다음에 38.2%까지 안 가고 31%까지 얘는 그나마 센 놈이네. 네. L스가 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볼게. 그리고 요런 이게
그 패턴이 이렇게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이런 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거.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솔직히 괜찮다고 봐요. 왜? 좀 빠졌다가 올라오면은 본전 이상은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바닥에 사야 돼요. 가격만 바닥이 아니라 시간상 바닥이 하려면 그걸 알려주는 게 스타캐스틱, RSI, 코퍼크, 소나 차트 모든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휩소를 지우기 위해서 월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자전거래 직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